안녕하세요. 윤쌤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41차 시 돌고 도는 혈액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혈액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돌고 도는 이라는 순환이라는 개념에 맞춰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순환계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장의 각 부분 명칭부터 먼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심장이 있어요. 심장은 두 개의 방과 두 개의 실, 이심방, 이심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심장은요, 내게 아니에요. 내가 내 심장을 꺼내서 보진 않지요. 즉, 내가 바라보는 상대방의 심장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쪽이 분명히, 즉 A와 C가 내가 봤을 때는 왼쪽이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마주보고 있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일 때는 우라는 말을 붙여요. 앞에. 그러면 B하고 D는 우리가 봤을 때는 오른쪽이지만 그 상대방의 심장은 왼쪽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좌라고 붙여요. P가 심장 안으로 들어가면 심방, 나오면 심실. 그런데 A와 C 같은 경우는 이렇게 P가 심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는 우심방, 그 다음 B는 좌심방이 되겠습니다. C하고 D는요, P가 심장에서 나가는 곳이에요. 이렇게 하나는 폐로, 하나는 이렇게 해서 온몸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C는 심실이고 오른쪽에 해당하니까 얘는 우심실, 얘는 왼쪽에 해당하는 심실이니까 좌심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A는 내가 봤을 때는 왼쪽이지만 상대방 거기 때문에 오른쪽이라 우라고 붙이고, P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심방, 우심방이 되고, B는 방향이 반대쪽이니까 좌심방. 아래에 있는 것은 심실이에요. P가 나가는 곳인데 오른쪽에 있으니까 C는 우심실, D는 왼쪽에 있으니까 좌심실. 이렇게 해서 심방과 심실의 방향을 말할 때는 내게 아니라 상대방, 마주보고 있는, 나와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상대방의 심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방향을 반대로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심장과 각각 연결이 되어 있는 혈관이 무엇인지 찾는 건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좌심실에 별표를 해놨어요, 선생님이. 왜냐면 가장 두꺼운 근육벽을 가지고 있고, 좌심실에서 수축을 하면 피가 이렇게 온몸을 나가거든요. 온몸으로 피가 나갑니다. 그래서 좌심실에다 별표를 시작해서 온몸으로 가는 순환의 시작을 먼저 체크를 한 거고요.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가나 다라 4개의 지금 혈관이 있는데요. 혈관을 하기 전에 먼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은 무조건 동맥이에요. 심장에서 들어오는 혈관은 정맥이에요. 그러면 옆에 설명을 먼저 한번 볼게요. 심장에서 나왔습니다. 심장에서 나와, 그리고 또 여기 심장에서 나와, 가하고 라 같은 경우는요, 심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도 동맥이고요. 그 다음에 라도 동맥에 해당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 이제 들어가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나, 심장으로 들어가는 다. 나, 다 같은 경우는요, 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둘 다 정맥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에는 목적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심장에서 나와서 폐로 갈 겁니다. 목적지가 폐로 가기 때문에 얘는 우리는 폐동맥이라고 얘기하고요. 나 같은 경우는요, 폐에서 심장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폐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정맥인데 폐에서 왔기 때문에 이 혈관은 폐정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는 온몸을 돌고 심장으로 들어가. 이제 온몸에서, 목적지가 온몸이었어요. 온몸에 갔다가 심장으로 왔으니까 정맥은 정맥인데 온몸에 갔다 왔어. 크게 돌고 왔네요. 그래서 여기는 대정맥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심장에서 나왔으니까 동맥인데 역시 온몸으로 나갈 거예요. 이 동맥이 바로 그 유명한 대동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글로 옆에 설명을 했는데 이제 옆에 있는 그림으로 이동을 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볼게요. 좌심실에서 피가
들어오면 물론 자신방에서 피가 이렇게 내려왔겠죠. 자심실이 꼭 수축을 하면 피는 이렇게 혈관을 타고 나갑니다. 어디로? 온몸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해 보면 이렇게 온몸으로 가는 라가 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대동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우심실 한번 볼까요? 자, 심실에서 나간다고 하니까 우심실에서도 피를 내보내겠습니다. 쭉 나가긴 나가요. 나가니까 동맥을 타고 가는데 목적지가 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가 폐동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온몸을 다 돌고 왔어요. 온몸을 돌고 온 피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들어가니까 다는 정맥이고요. 왼쪽에서 나왔잖아요. 들어갈 때는 반대로 들어가요. 심실에서 나왔잖아요. 심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다에 해당하는 것은 온몸을 돌고 온 정맥이 되는 거죠. 대정맥. 그 다음 마지막 이제 폐에 갔다 온 거 정리하면 되겠네요. 폐에 갔다 온 혈액이 이렇게 심장 안으로 들어가네요. 어디로 들어가요? 좌심방으로 들어갑니다. 폐에 갔다 왔고 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맥이죠. 정맥이고 폐에 갔다 왔으니까 폐정맥. 이렇게 그림과 옆에 있는 설명을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림을 딱 주어지고 나면 그 그림에서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위치를 먼저 정리해 놓고 나가는 거 동맥, 들어오는 거 정맥, 폐로 가면 폐, 온몸으로 가면 온몸 이렇게 앞에 혈관 이름에다가 목적지를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혈관의 이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젠 온몸 순환 한번 보겠습니다. 순환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정리를 할 텐데요. 순환은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빙글빙글 계속 도는 거예요. 버스나 전철 2호선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어떤 장소에서 탔어요. 버스든 전철이든 탔는데 걔를 타고 안 내리고 있으면 계속 돌아서 자기가 탔었던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와요.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을 우리는 순환이라고 합니다. 혈액이 온 몸을 순환한대요. 왜 순환하냐고요? 온 몸에 있는 조직 세포한테 산소와 영양분을 배달, 운반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혈액이 순환을 한대요. 그 중에서 온 몸에 갔다 오는 순환에 초점을 맞춘 것을 온몸 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한번 그림을 볼까요? 그러면 온몸에 갈 때는요, 좌심실에서 심장에서 빠져나갑니다. 물론 좌심실의 피가 내려오기 전에는 좌심방에서 피가 들어왔겠죠. 좌심방이 불룩해졌어요. 좌심방 수축. 그러면 좌심방에 있는 피가 판막을 밀치면서 좌심실로 내려갑니다. 그럼 얘는 짜부러들고 얘는 다시 이렇게 불룩하게 붉어져요. 그리고 나서 준비 시작! 좌심실이 꼭 수축을 하면 여기 있는 피가 이렇게 대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쫙 전달이 되는 거죠. 온몸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났어요. 물론 좌심실에서 나갔었던 피에는 산소가 무지개 많겠죠. 근데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한테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피 안에 산소의 농도가 좀 적어요. 다시 피를 채우러 가야 되겠어요. 자, 심장으로 들어갈까요? 들어갈 거니까 정맥. 온몸에 갔다 왔어요. 크게 돌고 왔죠? 대정맥. 그래서 대정맥을 타고 들어가는데 좌심실에서 나왔지만 들어갈 때는 좌심방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좌심방으로 들어가면 다시 좌심실로 내려오는데 그러면 온몸을 돌고 온 피가 우심방이 아니라 좌심방으로 간다 그러면 산소가 없는데 좌심실을 통해서 다시 온몸으로 가야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즉 경로가 일치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한 곳을 다시 가시면 안 되고 이렇게 우심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폐로 가서 산소를 채워와야 하는 순환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온몸 순환이든 폐순환이든 여기에 선생님이 왕별 하나 달아놨는데요.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외우고 이 원리에 입각해서 온몸 순환과 폐순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줄줄줄줄 말과 글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원칙은 이래요. 1번. 심실에서 나가서 심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굳이 여기다가 영어 쓰자면 심실 아웃, 심실에서 나가요. 심방인, 심실로 들어가요. 누가? 피가, 혈액이. 혈액은 심실에서 나가서 무조건 심방, 나갔다가 심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갈 때는요, 나갈 땐 동맥이라는 혈관을 타고 갑니다. 들어올 때는 정맥을 타고 들어옵니다. 왼쪽에서 출발해서 나갔다면 들어올 땐 오른쪽으로 들어오세요. 오른쪽에서 나갔으면 끝날 땐 왼쪽으로 들어오세요.
자, 1번, 2번, 3번 요거를 외우신 다음에 순환을 정리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심실에서 나가서 심방으로 들어온다. 동맥 타고 갔다가 정맥 타고 들어온다. 좌에서 나가면 우로, 우에서 나가면 좌로 이렇게 정리하시고 옆에 정리됐었던 그림을 보고 온몸 순환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몸으로 갈 거예요. 산소가 가득한 피가 좌심실을 출발합니다. 좌심실이 꽉 수축을 해요. 근육벽이 아주 그냥 튼실하죠. 그래서 저 발끝까지 피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한 압력이죠. 좌심실이 수축을 해요. 혈관을 타고 갈 거예요. 온몸 타고 크게 돌고 올 거예요. 크게 돌고 올 거니까 대, 나갈 거니까 동맥. 목적지는 온몸. 산소 다 주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산화탄소 받아오고 산소 줬어요. 아, 다시 심장으로 갔다가 폐에 들러야겠어요. 산소 리필해야 되겠죠? 온몸을 돌았으니까 심장으로 들어갈 거니까 대정맥을 타고 어디로 들어오면 될까요? 다시 심장으로 가는데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지? 좌에서 출발하면 우로 들어오고 심실에서 나갔으면 심방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경로입니다. 좌심실, 대동맥, 온몸, 대정맥, 우심방 이렇게 해서 온몸에 산소를 전달하고 몸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를 수거해 가지고 오는 이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을 우리는 온몸 순환이라고 합니다. 이제 폐순환인데요. 폐순환은 일단 폐로 가서 우리가 아까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한테 받아왔던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산소를 다시 채워오는 순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림 볼게요. 아까 이렇게 좌심실 나갔다 대동맥 온몸 해서 대정맥 타고 우심방으로 들어왔어요. 우심방이 꾹 수축하면 피가 우심실로 내려가요. 우심실이 불룩해졌어요. 이제 폐로 출발하겠습니다. 꾹 수축. 그러면 혈관을 타고 나갈 땐 동맥 타고 나가요. 그런데 나 목적지 어디예요? 폐예요. 무슨 동맥? 폐동맥을 타고 갑니다. 폐에서 다시 가스 교환을 해요. 이산화탄소 다 주고요. 산소 다시 꽉 채워와요. 그런 다음에 심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땐 누구? 정맥. 어디에서 왔어요? 폐. 무슨 정맥? 폐정맥. 아까 우심실 출발했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대각선 반대. 우가 아니라 좌. 심실에서 나갔으니까 심방. 그래서 좌심방으로 들어오면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산소를 채워오는 폐순환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폐순환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했다? 그렇죠. 우심실에서 출발했습니다. 나갈 때는 누구 타고 가요? 동맥. 근데 우리 어디 갈 거예요? 폐. 무슨 동맥? 폐동맥. 목적지 어디예요? 폐예요. 폐에서 누구 던져? 이산화탄소. 누구 채워? 산소. 자, 심장으로 들어갑시다. 들어가니까 누구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정맥 타고 어디 갔다 왔어요? 폐. 무슨 정맥? 폐정맥. 맨 마지막. 와, 도달했네요. 우에서 출발했어요. 좌로 끝나야 돼요. 심실에서 나갔어요. 심방으로 들어오면 되겠죠. 정리를 해보면 우심실, 폐동맥, 폐정맥, 좌심방 이렇게 해서 순환이 되겠습니다. 요것이 폐순환. 그런데 선생님이 온몸 순환 따로 폐순환 따로 설명을 하니까 얘하고 얘가 연결되지 않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지금 선생님 요 화살표를 손가락을 따라서 오시면 이게 연결된 순환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좌심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온몸으로 갈 거예요. 좌심실 수축, 대동맥 쭉 타고 온몸으로 가서 산소 주고 이산화탄소 챙겨 옵니다. 심장으로 들어갈 거니까 대정맥 타고 어디로 들어가요? 좌심실 나왔으니까 우심방. 다시 내려갑니다. 우심실. 자, 심장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폐로 가야 돼요. 무슨 동맥? 폐동맥. 폐정맥. 심장 들어갈게요. 아까 우심실 나왔죠? 좌심방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준비 시작해서 다시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온몸, 대전맥,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어머,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돌리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연결된 순환이 되는 겁니다. 한 덩어리였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심실에서 나가면 심방으로 들어가고 동맥 타고 갔다가 정맥 타고 들어오고 좌로 나가면 우로 끝내고 우로 나가면 좌로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똑같은 것 같지만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살짝 새로운 개념을 하나 설명하고 싶어서 여기를 열었어요. 뭐냐면요, 동맥혈과 정맥혈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필기를 한번 해볼까요?
동맥혈 그러면 동맥은 혈관인 건 알겠어. 혈이 핀 건 알겠어. 그럼 애들이 동맥혈이 뭘까요? 그럼 애들이 동맥에 흐르는 피예요. 그럴 거면 내가 안 물어봤겠죠. 아니에요. 정맥혈이 뭘까요? 정맥에 흐르는 피요? 아니에요. 폐를 기준으로 폐동맥과 폐정맥에는 반대로 흐르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동맥혈, 정맥혈의 개념은요. 동맥에 흐른다, 정맥에 흐른다가 아닙니다. 동맥혈은요. 산소의 농도가 높은 피입니다. 산소가 많은 피예요. 그럼 정맥혈은요. 산소가 낮은 피예요. 동맥혈은요. 산소가 많아서 색깔이 완전 이쁜 선홍색이 띄어요. 하지만 정맥혈은 산소가 없고 굉장히 어두운 암적색을 띱니다. 적색은 적색, 빨간색은 빨간색인데 암울해, 암적색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좀 잘못 먹고 체했을 때 혹시 손을 따본 경험이 있나요? 바늘로 살침으로 탁 찌르면 피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피가 그 피 같은데 엄마는 꼭 그래요. 어머 이거 봐, 체한 거 봐 이러는데 피 색깔이 거무스름하면 이게 정맥혈이고 이게 체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어떤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자, 패스.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건 동맥혈과 정맥혈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온몸 순환, 폐순환 나눈 것처럼 이 혈액이 어디에 산소가 많고 어디에 산소가 없는지를 확인할 텐데 일단은 선생님이 색깔 펜을 좀 바꿔서 핑크색으로 표시하는 건 산소가 많은 이제 동맥혈을 어머나 핑크색이라고 해놓고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지금 색깔을 칠했네요. 한 번 더. 동맥혈은요. 핑크색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좌심실 볼게요. 온몸으로 갈 거니까 산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좌심방은요? 그렇죠. 좌심방에서 피가 내려왔으니까 얘도 산소 많아요. 좌심실 타고 무슨 혈관? 대동맥 타고 가니까 대동맥도 아직 산소가 많아요. 쭉 어디까지 산소 많아요. 온몸의 조직세포에 오기 전까지는 산소가 많아요. 그런데 세포한테 산소를 주고 이번에 이산탄소를 채워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산소가 별로 없는 정맥혈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쪽 혈관, 온몸을 돌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대정맥은 산소가 별로 없어요. 정맥혈이에요. 우심방도 마찬가지예요. 우심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폐로 갈 겁니다. 누구 타고 가요? 폐동맥. 여기도 산소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산소가 많아요? 폐까지 와서 폐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야 돼요. 산소를 다시 채워오면 그때부터 산소가 많아요. 그러면 이쪽에 폐에서 채우고 이렇게 내려오는 폐정맥도 역시 산소가 많겠죠.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질문했던 거 동맥혈이 뭐예요? 동맥에 흐르는 혈액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부터 4개의 혈관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대동맥. 동맥이죠. 대동맥인데 동맥혈이 흘러요. 선생님 맞잖아요. 동맥혈. 대동맥은 그래요. 하지만 폐동맥은 어떨까요? 동맥이에요. 근데 동맥혈이 흐르나요? 파란 색깔이죠. 산소가 별로 없어요. 정맥혈이 흐릅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다른 혈관 폐정맥 볼게요. 폐정맥이라고 하니까 정맥이니까 정맥혈이 흘러서 산소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폐정맥은 산소에 막 다녀온 직후예요. 산소가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폐정맥이지만 여기는 동맥혈이 흐르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대정맥 볼까요? 정맥이니까 정맥혈 흐른다? 요거는 맞아요. 정맥인데 정맥혈 흘러요. 왜? 온몸 갔다 와서 산소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4개 중에서요. 뭐는 맞고 뭐는 안 맞냐. 이쪽 대동맥하고요. 대정맥은 맞아요. 대동맥은 동맥혈 흐르고 대정맥은 정맥혈 흐르는 거 맞지만 폐를 중심으로 폐정맥과 폐동맥은 반대예요. 폐정맥이지만 동맥혈이 흐르고요. 폐동맥이지만 정맥혈이 흐릅니다. 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까 온몸순환, 폐순환까지는 뭔지 알 것 같은데 갑자기 막 멘붕 와요. 이런 친구들 많아요. 하지만 동맥혈, 정맥혈이 그냥 동맥에 흐르는 피, 정맥에 흐르는 피는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산소가 많은 피가 동맥혈인데 폐를 중심으로 폐동맥과 폐정맥은 이름하고 다르게 피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1번. 혈액은 온몸으로 나가서 온몸에 분포한 모세혈관을 지나서 돌아오는 어디 갔다 왔대요? 온몸에 갔다 왔대요. 그러면 요건 무슨 순환이 될까요? 그렇죠? 여기는 온몸 순환이 되겠습니다. 연결해서 읽어보면 폐에 분포한 모세혈관을 지나서 돌아오는 순환이래요. 어디 갔다 왔대요? 네, 폐에 갔다 왔대요. 그럼 무슨 순환일까요? 폐순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2번.
좌심실에서 나갔어요. 좌심실에서 나가면 어디로 가는 거야? 온몸으로 가는 거야. 이건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좌심실 가장 두꺼워? 온몸으로 나갈 거야? 대동맥 타고 갈 거야. 요거를 연결해서 외워두시면 공부하기가 조금 수월해집니다. 좌심실에서 나간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는 과정에서 뇌를 비롯한 온몸에 뭐하고 뭐를 갖다 주냐는 거예요. 영양소와 그렇죠. 산소를 갖다 주죠.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한다. 마지막 세 번째, 폐순환이 일어나는 경로를 순서대로 써라 그랬어요. 폐순환, 아까 선생님이 좌심실은 온몸으로 갈 거야 대동맥 타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온몸 아니고 폐로 갈 거니까 좌심실이 아니라 그렇죠. 여기는 우심실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어디 갈 거예요? 폐에 갈 거예요. 뭐 타고 갈래요? 동맥 타고 갈래요. 자, 어디 도착했어요? 폐에 도착했어요. 자, 산소 채웠나요? 가득 채웠어요. 자, 심장으로 갈게요. 나는 폐에서 왔고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정맥을 타고 가지요. 우에서 출발했어요. 여기 우. 그럼 여기 끝날 때는 좌. 심실에서 나갔으니까 여기는 심방.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핵심 보겠습니다. 혈액순환을요, 온몸 순환과 폐순환으로 나누기는 해요. 하지만 하나로 전체적으로 연결된 골이고요. 우리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돌고, 이렇게, 여기 온몸 도는 거죠. 온몸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와서 폐에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요. 그 얘기는 온몸에 갔다가 폐에 갔다 오기 위해서는 중간에 심장을 2번 거친다는 거죠. 심장에서 나가서 온몸 들어와서 다시 들어왔다가 폐에 갔다 다시 심장으로 들어온다라는 사실. 온몸 순환, 폐순환 딱 하나만 먼저 기억해 두시면 나머지가 조금 편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냥 온몸 순환 하나만 외워요. 왜냐면 나머지 반대로 좀 생각하면 되니까 온몸 순환, 좌심실, 여기 혈관박이 제일 두꺼워 못하고가 대동맥. 이렇게 온몸을 먼저 외워놓고 얘가 좌니까 폐순환은 반대로 우 이렇게 여기는 폐순환이니까 대동맥 대신에 대라는 글자 대신에 폐 이렇게 집어넣어서 선생님은 요걸 정리해서 딱 일단 온몸 순환 하나만 잘 정확히 외우면 폐순환은 응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온몸 순환 어디로 갈 거야? 온몸 갈 거야? 어디서 출발해? 좌심실. 왜? 여기 근육 굉장히 두꺼워. 굉장히 혈압을 많이 견뎌야 돼. 무슨 동맥? 대동맥. 이렇게 온몸 순환, 좌심실, 대동맥. 이 세 개를 쭉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기체를 교환하는 호흡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